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일목전략입니다. 이동웅 와운의 파트너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있다고 봐야죠. 그중에 특히 지금 현대차라든가 관련 종목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좀 현대차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준비도 또 과거와 좀 비교해서 또 해오셨다고 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장이 아주 우리가 화불단행 그러듯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 아시는 많은 악재 속에서 하락을 보이는데 그중에 또 현대차 그룹, 현대차, 또 수출 관련주, 수출 부진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침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대차 보여드릴 것은 과거 특정 시기와 뭔가 좀 비슷한 데자뷰 현상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차 자체의 주가 회생을 위해서는 물론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고요. 또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는 환율 문제가 또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장 목전에 당도해 있는 문제는 수급상의 문제죠. 심지어 ELS 증권 같은 경우에 손절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하니 문제이긴 한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상한 화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참 묘한데요. 2007년 4월 2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제가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저녁에 이 남자의 색다른 전략에서 당시 급락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가를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걸 제가 출연한 화면을 계속 이렇게 캡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 나름으로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여서 당시 그 화면을 찍어뒀던, 그래서 화면이 좀 거칩니다. 그것을 가져왔는데 당시 내보냈던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전부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2007년 4월 26일 이제 디렉토리에서 가져왔는데요. 빠르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당시도 보면 현대차가 대단히 급한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제가 심지어 이거 부도 차트이지, 부도 기업의 차트이지, 정상적인 기업의 차트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당시 2006년 9월 19일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3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자, 일목의 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76 기본 수치를 때리고요. 반등을 했다가 다시 여기까지가 지금 75일 차입니다. 그럼 이 길이면 76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디에서 보면은 46일을 내려오고 올라갈 때 45일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리듬들. 그리고 마지막 하락이 18일 동안 하락을 하는데 양봉이 단 하나만 들어가고 17일 연속 내지는 거의 음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부도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일목균형표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음의 극점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잡아내는 형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날 이후로 물론 주가는 76일을 채우고 돌아갑니다. 약 61일간 상승을 했는데 진바닥까지는 다시 9개월이 또 소요가 되죠. 당시 원엔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원엔 환율이 88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건 익히 아시는 사실이고요. 2009년 3월이 여기 보면 16.33입니다만 1630원. 그런데 2007년 7월에도 보면 바로 원엔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엔저 상태에서 이것만의 전부의 이유는 아니지만 현대차가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과 똑같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이제 2007년 7월 9일에 엔저는 끝나지만 현대차는 4월에 바닥을 찍고 오히려 7월 29일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뒤 9개월 동안 또 조정을 받죠. 이것은 왜냐하면 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로서는 급락 이후에 돌아가는 그림이었고요. 지금 현재 엔달러 환율을 보면 엔화가 여러분들 엔저 현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게 26 변화일이 와 있고요. 현대차와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바로 이 엔화의 환율과 같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 환율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대차를 와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2월 바닥으로부터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이 바로 76일이 됩니다. 어제는 최고점에서부터 52 변화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고점에서부터 26 변화일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균형표에서 26을 1기로 잡고요. 52가 2기, 76이 3기가 되는데 2007년에도 보면 76일이 반복되어 가지고 바닥을 찍고 돌아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자, 순전하게 일수만 가지고 돌린다 그러면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기술적 분석에서 통계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 실적이 약화되거나 모멘텀이 좀 저하된다 하더라도 과잉 하락, 과락을 해버리면 또 가격적 메리트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단기 매물이 쏟아질 만큼 쏟아지고 나면 또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엔달러 환율, 원엔 환율 모두 지금 26 변화일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주 후반을 넘기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주봉으로 보시면 지난번 당시는 뭐 거의 한 6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30%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 고점에서부터 바로 지금 31.1%나 좀 과잉 하락을 해 있고요. 2013년 10월 고점으로부터 25주, 26주가 첫 되돌림 고점이었다면 지금 26주여서 이것만 보더라도 시간상으로는 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그리고 가격 목표치는 지금 13만 4천 원, 12만 8천 원이 있는데요. 13만 2천 원으로 하나는 달성이 되었다. 그래서 뭐 조금 추가 하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종목을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자면 한번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7년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올렸다가 다시 완전 바닥 찍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이 달라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대차에 대한 내용 점검해 주셨고요. 이번에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분석 내용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자,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 문제가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주말 되면은 미국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가 나올 것이고요. 다음 주 9일 되면 중국 A 시장의 그 MSCI 뭐 이머징 마켓 뭐 편입 여부 이런 것들이 목전에 와 있어서 이것들이 전부 시장에 뭔가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 후반을 통해서 주가는 반등을 하는 코스로 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요소만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얼른 보죠. 자, 지난번 4월 22일 경고를 드렸습니다. 2013년부터 올라올 때 84일, 이번에 85일. 그 고점에서 103일 가고 이번에 여기 103일. 정확히 지금 고점을 때려놓고 쌍봉이 2개가 나왔으니 21선 이탈했고요. 686 기준선까지 이탈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무조건 양봉이 필요한 자리라고 제가 조건부로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코스닥 시장은 바로 크게 안 무너지고 무너졌다가도 올라오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곧잘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바로 바뀌는 그래서 코스피 시장처럼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매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짧은 시간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곧잘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선을 바로 회복하면서 또 혹시 조정이 와도 긴순 이탈이 없다고 한다면 순환매 차원에서의 변화는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보겠습니다. 제가 늘 일자 나이라면서 저 자신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일목에서 기본수치가 9를 한 단위로 하고요. 3배로 가면 26, 76으로 갑니다. 9를 한 단위로 해서 2배를 가면 17, 336으로 가고요. 그래서 지난번 증권시장 4월 24일 고점은 맨 바닥에서부터 76 하루 앞, 이게 금요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월요일 76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바닥으로부터는 33일이 올랐는데 지금 장이 자 76일 동안 75일이죠. 9개의 파동으로 장기간에 오른 다음에 바로 오늘 어제까지 26일이라고 하는 일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세 단위가 오르고 한 단위가 빠졌기 때문에 통상 시간 가격 마디로 보면 여러분 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38.2% 혹은 3분의 1 그러면 반등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안 되면 절반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목의 구름 하단 도달도 그렇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정도의 과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도 지금 다우지수나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것들이 26 그리고 65일을 채우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같이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세택에서 한국경제TV 강연을 하면서 화요일날 음봉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까지는 아래 수임을 달더라도 금요일 날 양봉을 반드시 달아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물 지수는 이미 전체 상승의 61.8%, 253.60을 어제 채워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총 상승의 38.2% 피보나치 급수, 한건 분할 비율, 그것이 2069포인트인데 여기까지 얼추 채워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하긴 하지만 시간상의 리듬이나 가격상의 리듬으로 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면 이건 절반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장을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에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힘들긴 해도 이들은 자리를 잡아주면서 내수주
예, 그리고 약간 중소형 우량주들이 움직여준다면 예, 무거운 쪽보다는 가벼운 쪽에서 예, 여러분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을 주셨군요. 자, 일목 균형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동웅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